안녕하세요. 백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단 결근, 무단 퇴사한 알바의 퇴직금 계산하는 질문 답변 받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수차례 그동안에도 비슷한 내용 많이 다뤘었는데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결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알바생이 무단 결근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모두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무단 결근한 일수만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사장님이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올해 여름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일단 질문자분은 통상 임금의 뜻을 잘 모르고 질문을 주셨어요. 통상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 통상 임금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일 통상 임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후에 몇 개월치 통상 임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 방법입니다. 주 40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한 달 월급 중에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달 소정 근로 시간 수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데요. 일일 통상 임금이 나옵니다. 통상 임금 쭉 보시면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사전 지급하기로 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급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고정 수당이 포함이 되는데 급여 명세서 보면 비과세 목적으로 식대,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 막 설정을 해놨어요. 얘네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다 포함이 되고요. 다만 제외하는 게 있는데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해서 포괄임금제 얘네들을 고정값으로 고정 수당으로 넣어놓는 급여 명세서상 내용이 있을 텐데요. 얘네들은 제외됩니다. 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은 제외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이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통상 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순환 오류에 빠지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또 이유가 얘네들은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외됩니다.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한 달 급여가 기본급 220만 원인데 그 외에 식대 20만 원, 차량 유지 20, 직급수당 10만 원, 고정 연장 20, 고정 휴일 20 이렇게 해서 총액이 31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다 더하면 310이 나오고요. 이럴 경우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 임금은 뒤에 여기 뒷부분 고정 연장 수당, 고정 휴일 수당 얘네들은 제가 위에서 제외라고 했죠. 얘네들을 뺀 나머지 애들, 이 앞에 있는 애들 여기까지 얘네들은 모두 통상 임금에 해당이 돼요. 한 달 통상 임금에 해당이 되는데 270만 원이 되겠죠.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했더니 하루 103 일일 통상임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일 통상임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 DB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가 있어요. 바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보면은 1항이 있고 거의 6호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평균임금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2항에 이런 내용이 바로 나오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 말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라. 그런 뜻이랑 같습니다. 사업주는 무단 퇴사한 알바생을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고 이제 뭐 괘씸하니까 바로 퇴사 처리하면은 퇴직금 14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요. 그냥 질질 끌려고 하는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퇴사 처리 한 달 이후로 이제 퇴사 처리하면은 그 날로 14 이내에만 퇴직금 지급하면 되니까 퇴직금 늦게 주려고 사장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퇴직 금액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어디선가 들으신 거죠. 이렇게 한 달간 무달경근 처리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 그런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평균임금 계산해야 될 텐데 최종 3개월이 이렇게 되겠죠. 한 달 급여, 한 달 급여 0원. 그래서 이게 3개월치인데 결국에는 2달치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3개월치 월급
3달로 나누면 하루치 평균 임금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2달치 월급을 3달로 나누니까 금액이 확 쪼그라들겠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통상 임금이 더 커집니다. 이 평균 임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통상 임금으로 아까 위에서 계산한 거 있죠? 10만 얼마 이거에다가 곱하기 30일 곱하기 365분의 재직일수 하면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된다. 자, 이때 사장님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재직 기간이 바로 한 달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이렇게 2달치 임금을 3달로 나눴더니 평균 임금이 확 줄어드니까 그렇게만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퇴직금 확 줄어드니까 근로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는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직 기간이 한 달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시면 사장님이 굳이 이렇게 한 달을 무단결근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실제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한 달 무단 결근 처리했을 때 결국은 통상 임금으로 계산해서 재직기간 한 달 늘어날 텐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과 재직기간 원래대로 하고 그냥 평상시 평균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둘을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계산을 해봐서 사장님이 유불리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퇴직금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로자한테 이런 경우에 나 그래도 퇴직금 늦게 주는 게 좋다. 사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이렇게 처리하실 수도 있겠죠. 선택은 사장님한테 있게 됩니다.